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1월 말에 달려오셔서 인터뷰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더 빨리 뵙게 되는 느낌인데요. 인사 먼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춥습니다. 네, 많이 추워요. 정말 원장님도 텍사스 그 대학 시절 말고는 거의 텍사스에 거주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늘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아마 동부에 계신 분들은 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극한의 추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버클리 학원에서 제임스서 원장님이 여러분들께 또 유익하면서도 저는 참 주제들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 꼭 필요한 정보 오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특별히 주제가 나에게 맞는 대학 선택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꼭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을 들으면 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 시리즈 올 첫 웨비나 시리즈 진행하셨죠? 어땠는지 좀 팔로우업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20명 이상 RSVP 하시고 들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합 이슈 101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네. 다음에 올 거는 이제 아이비리그 입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다음 또 웨비나도 역시 기대되는데요. 아이비리그 합격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입니다. 목요일 6시 센트럴 타임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또 이 유익한 강의 또 정보를 들으실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웨비나가 3월 18일 BSMD, BSDDS, PharmD 프로그램 의대치대 약대 통합 과정이죠. 역시 한국 부모님들 관심 많은 과정입니다. 2월 25일, 3월 18일 캘린더에 세팅을 해두시고요. 웨비나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버클리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www.berkeley 숫자 2 academy.com/events 이벤트에 S 붙습니다. 이벤트로 가시면 되고요. 전화로 또 상담이나 문의 가능합니다. 972-515-0330 번으로 문자도 가능합니다. 원장님, 봄학기 시작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그 등록을 원하는데 못하신 분들 가능한가요? 네, 이제 봄학기 같은 경우는 20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아직 계속 레지스터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단기간으로 하는 6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조인 하실 수가 있고요. 네. ACT 준비반, SAT 준비반도 인기가 많은 수업이죠? 네, 특히 이제 11학년들이 이제 시험을 못 봤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5월 달이나 3월 달이나 5월 달이나 6월 달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인기 있는 클래스, 이 예습 복습, 소그룹 안에서 예습 복습해주는 서브젝트 클래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AP 클래스 듣고 있는 학생들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봄학기 스케줄 버클리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봄학기 특강도 곧 시작하신다고요? 네, 이제 봄방학도 있고요. 또 3월 크램이나 아니면 이제 5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고학년들 말고 미들스쿨이나 엘레멘터리 학생들을 위한 캠프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주니어 캠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베어스 캠프가 있거든요. 귀엽네요. 네. 또 미리미리 또 학습은 습관이고 또 얼마나 또 잘 루틴을 잘 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베이직부터 잘 그 공부하는 습관, 즐겁게 공부하는 습관 기를 수 있도록 주니어 캠프, 베어스 캠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베이트, 매스, 보캡, 리딩, 그래머, 라이팅, 북클럽까지 심심하지 않게 우리 봄방학 특강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봄방학 특히 방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방학에 보면요, 애들이 키도 엄청 쑥쑥 크고 또 이때 보충을 할 수 있고 또 보완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봄방학 특강 3월 8일에서 13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팔로우업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등록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봄방학 SAT 준비반, ACT 준비반을 통해서 점수를 최대한 올리고 나서 바로 버클리와 원서 작업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 저희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이제 11학년 말, 그러니까 한 4월, 5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의 대입 원서를 지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2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제 특히 탑 대학이나 뭐 BSMD 이렇게 지원하시려면 이제 전력적인 이제 패키징이 기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이번에 얼리로 들어간 학생들이 뭐 하버드 2명, 프린스턴 2명, 예어 2명, 스탠포드 2명, MIT 5명, 라이스 6명 이렇게 한 65명의 학생들이 상위 52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고요. 네. 예, 올해 축하드립니다. 얼리에도 이렇게 들어가기 좋은 성적이 많았기 때문에 합격자 리스트는 저희 학원 웹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버클리 아카데미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NACAC 소속 명문대학 입시 컨설턴트 에밀리 홍 원장님의 총괄하에 아이비리그 출신의 카운셀러와 함께 1대1로 대입 원서와 에세이를 지도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현재 9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 이번 가을에 9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스텝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지정된 카운셀러로부터 대입 준비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코칭받고 대학 입시 전략을 또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차게 또 준비를 잘하면 오늘 주제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원스텝으로 하고 싶다. 저 같은 분들. 필요하신 분들. 마스터 패키지 있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의 모든 프로그램을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등록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무제한인 만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패키지 자체가 디스카운트가 있긴 하지만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시작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학업적인 부분부터 이제 대학 입시 카운슬링까지 다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짐 멤버십처럼 학생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카운슬러 분들이 붙으셔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9학년에서부터 졸업까지 이렇게 다 맡겨도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한 아이들이 다 마스터 프로그램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하신다면은 훨씬 더 비싸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예산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한 달에 한 400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제한 패키지가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무제한으로 모든 버클리의 클래스 카운슬링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400불 정도 너무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버클리 아카데미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코칭을 전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요.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학년 학생을 위한 게이트웨이 2월 말까지 선착순 등록이고요. 9학년, 10학년들을 위한 스텝스 그리고 또 버클리 아카데미의 모든 프로그램 할인된 가격으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패키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berkeley2academy.com berkeley 숫자 2academy.com으로 가시면 되고요. 전화로 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합니다. 972-515-0330번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얼마 전에 그 UT 어스틴 얼리 지원한 학생들 중에 누가 합격됐는지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 결과 발표가 사실인가요? 네, 이제 얼리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네. 첫 번째 단계에서 합격된 학생들이 지금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UT 정도는 들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텍사스 안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런 학교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멀리 보내지 않고 좀 가까이 두면서도 또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선호하는 학교인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32명의 게이트웨이 학생들이 UT 어스틴에서 Early Acceptance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더 또 합격자들이 나오겠죠? 네, 이제 레귤러 통보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더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이 됐다라고 해도 학자금 보조도 얼마나 받을지까지 통보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학 측에 혹시 저 더 좀 필요합니다라고 그 요청을 후에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학자금은 언제나 협상이 가능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에서 전부 다 통보를 받으시고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를 해서 네. 특히 이제 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다른 타 학교가 학자금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이만큼씩 매치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도 되고요. 네. 합격 통보가 와도 그 딜이 끝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 자체가 네.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값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투이션에서 그리고 또 학자금 보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벌써 나는 이 학생을 원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셉트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학자금 같은 거 자기 몸값을 이제 좀 니고시에이트 할 수는 있죠.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합격 후에도 이렇게 생활비, 튜이션 만만치 않은데요.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수업 비대면으로 진행하나요? 아직까지는 수업이 모두 온라인인가요? 라고 물으시네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은 모두 온라인이고요. 네. 네, 그래서 세이프하다고 하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봐서 세이프하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이제 인퍼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인퍼슨으로 간다고 해도 온라인 옵션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버클리 아카데미도 이 지역 국한 없이 정말 전미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수업도 웨비나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학 선택 방법이라는 주제인데요. 특히 우리 동양 부모들 그 네임밸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무조건 이름 알아주는 명문대, 탑대학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곳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할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맞는 대학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대학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름이 높고 랭킹이 높고 이런 것보다 그 학생이 진짜 자기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더 알맞는 학교가 있고 더 알맞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학생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이제 합격 통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12학년 학생들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이 중에 어딜 가야 될까 고민이고요.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지원할 11학년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대학 어떻게 선별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학생이 전공 프로그램,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있는 그 메이저이나 그 과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대학교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그냥 이름만 높은 랭킹만 높은 대학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가 높다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UT 엔지니어링 같은 게 차라리 엔지니어링보다 랭킹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는 차라리 그 과가 랭킹이 높은 데로 가는 게 더 중요하게 되죠. 전공 과목 랭킹이 더 중요하다. 이런 랭킹을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이제 보통 보시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거든요. 그 매년마다 나오는데 그게 과별로 대학별로
이렇게 랭킹을 다 해줘요. 네. 그리고 뭐 구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랭킹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공 선택에 대해서만 확고한 아이의 그 선호가 있으면 사실 초이스는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나중에 취업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고려는 해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과나 그 프로그램이 더 랭킹이 높은 학교에서 네.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연봉을 봤을 때 그 초봉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 같은 거, 또 이제 엔지니어링도 그런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제 생각에 그 무조건 점수를 잘 올려서 나중에 선택의 폭을 넓혀보자 보다는 미국 입시는 일단 진로를 찾아놓고 전공을 선택을 방향을 정해놓고 할수록 더 유리한 게임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알맞는 대학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목표가 뚜렷하면서 거기에 자기 관리가 잘 되면서 디스플린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처음부터 세워놓고 거기 과나 그런 데 알맞게 봐서 대학교를 입시해서 거기에 알맞는 무슨 스탯이나 이런 걸 맞춰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전공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과목의 랭킹이 전공하게 될 그 과가 랭킹이 어느 정도라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학생들 성향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네요. 네, 이런 거를 생각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들어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혼자서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향이나 이런 게 잘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타주나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갈 때 이 학생이 진짜 자기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이제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딱 거기 있고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면 이 학생이 그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의 울타리를 조금 멀리 벗어나면 큰일 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까지 다 고려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학생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하버드하고 UT 달라스 풀라이드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공부는 참 잘하지만은 이렇게 풀어놓으면 너무 멀리 가면은 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이제 UT 달라스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의대 쪽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대를 좋은 데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외네요. 그래도 그 한국 부모님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버드 보낼 것 같았지만 그 부모님은 아이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성향대로 이제 코칭을 해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집 안에서는 이렇게 잘할 수 있지만은 풀린다기보다 학교에 가면은 또 다른 영향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잘 절제하고 자기 셀프 디스플린이 잘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좀 사립과 공립의 대학들의 분위기 차이가 좀 있나요? 그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도 좀 성향이 나뉘는지요? 네, 좀 더 이제 관리가 더 필요한 학생이라면 사립을 좀 추천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에 사이즈가 작고 또 이제 애드바이저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조금 그래서 학생이 좀 스트러글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애드바이저들이 가서 이렇게 그 학생과 얘기를 하고 잘 이끌어 주죠. 그렇지만 이제 공립 같은 데는 특히 학생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런 이제 공립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은 혼자서도 잘하는 친구가 공립을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엄치나 그런 학생들이 그러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사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또 비싼 만큼 관리를 해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튜이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원조차 꺼려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입이 이제 스티커 프라이스가 처음에는 높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가 더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반을 아예 처음부터 깎아서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파이낸셜 에이드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때는 사립이 더 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나는 사립이 아니다 이거보다 원서를 지원을 하시고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대학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가 전공 과목 랭킹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의 성향과 잘 맞는지, 우리 그 학생들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조금의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성향을 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사립이라고 너무 튜이션에 겁먹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제 학생의 전공, 성향 고려해서 대학을 잘 결정할 수 있겠는데 그다음 또 대학 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로케이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서베티브한 스테이트잖아요. 네.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좀 컨서베티브한 스테이트 같은데 이제 코스트 학교를 간다고 하면 되게 더 리버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텍사스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완전히 개방적, 특히 이제 버클리가 리버럴로 알아주는 굉장히 학교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는데 그때 네. 좀 약간의 샤크가 있긴 했어요. 예.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주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로케이션이 멀어지면 또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시기 때문에 친구들도 또 홈식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좀 홈시크가 많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그리고 자기 성향에 좀 더 맞는 학교, 예, 뭐 반면 같은 베일러 같은 학교는 이제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나 학생들의 생각도 비슷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4년 정도 대학 생활을 끝나면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 꼭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지금 보니까 롱샷, 리치, 맷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그 포텐셜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 스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면은 100%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매치 네. 같은 경우는 뭐 50-50. 리치 같은 경우에는 less than 10%. 그리고 이제 뭐 롱샷 같은 경우는 less than 5%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제 학교 그 지원하는 학교에 보시면은 프레시먼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디언 SAT 스코어이나 미디언 학생 랭킹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미디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리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미디언에 들어가는 스코어가 에버리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적이 잘 나와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다른 동양의 아이가 아닌 되대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 아니면은 이제 애틀릿이나 스페셜 케이스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보고 하면은 그게 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아, 역시 그 아무래도 입시에 한 가지 점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 내가 안정권 그리고 조금은 더 그 어려운 부분 이렇게 티어를 나름대로 나눠서 골고루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합격률이 10% 미만인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만점 맞고 1등이라고 해도 리치가 돼요. 롱샷이 되거나. 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낮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나는 이런데 충분히 들어가겠지 하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고 나는 여기 못 들어갈 거 한데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그 레저메이나 자기의 스탯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어느 학교들의 레인지가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이제 효율적으로 원서를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합격될 수 있는지의 확률을 지원하기 전에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도 또 찬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물을 넓게 펼쳐서 지원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또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리서치 기회나 아니면 인턴십이나 멘토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할 때 충분한 리서치가 될 때 오늘의 주제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였는데요. 요즘에 저희 DKNet 그 유튜브로 올라오는 버클리 아카데미 인터뷰를 다시 많이 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막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든든합니다. 불안한 대학 입시 버클리와 함께 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번호 972-515-0330번 그리고 웹사이트 berkeley2academy.com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 벌써 3월인데요. 3월 13일 오후 1시 반에 여러분들 시크릿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DKNe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DKNe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크릿 인터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했습니다.